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전학당에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경도 잡지와 서로 연관성이 있지만 17세기, 18세기 조선 한양의 풍속, 문물을 시로 읊은 대표적인, 그래서 경도란 말이 서울이라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세시에 관한 이제 시라는 얘기죠, 이야기. 그래서 이 경도 세시사는 총 40수로 되어 있는데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석까지, 그러니까 12월 30일 금음 행사를 시로 읊은 거고요. 당연히 이 경도 세시사를 쓴 능양 박종선은 왕실 외척이죠. 왕실 가족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늘 궁궐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궐 관련된 풍속을 그래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또 이분이 박지원의, 연암 박지원의 조카입니다. 예, 무지 유명하죠. 이 사람이 쓴 시가 3,500수예요. 예? 엄청나죠. 그래서 능양 시집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발견된 지가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 능양 시집의 서문, 능양 시집서라고 하거든요. 능양 시집서는 연암 박지원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대학교 국어 지문으로도 나왔습니다. 능양 시집서. 지금도 명문입니다. 지금도 명문. 뭐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를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14번째지만 시로는 12수입니다. 12수 가운데 경도 잡지에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세화. 그죠? 새해가 되면 문이나 이런 데다 붙이고 또 부적 같은 걸로 주고 이것을 세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쭉쭉쭉쭉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 어딘지 아시죠? 네, 오녀산성.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던 거고요. 자, 12수 세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원으로 돼 있어서 사구가 되는 거. 7원 사구죠? 이것을 절구라 합니다. 7원 절구. 7원 절구라고 하고, 요것이 한 번 더 겹치면 7원 율시라고 합니다. 7원 율시. 그래서 절구에서는 주로 그 운을 잘 안 해요. 안 해도 돼. 근데 율에서는 그 율 자체가 리듬이란 뜻이잖아요. 라인이라고 하는 거, 라임.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시험 볼 때 바로 율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로 맞췄냐면 신, 인. 그래서 1구, 2구, 4구를 맞춥니다. 다 인이죠, 인. 라임이. 예, 그래서 녹포, 주고, 대문신. 녹포, 주고, 대문신. 이렇게 읽습니다. 울루, 종교, 설색신. 사벽쟁위, 쌍합벽. 그 다음에 분배, 개호, 여선인. 그래서 이거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춘당대시라고 지금 과거 시험 하거든요. 모의 과거 시험. 그때도 율시를 줄 때 운을 줍니다. 운을. 그래서 운을 만약에 벽 하면 벽, 역, 격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됩니다. 운을.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럼 문장을 만들면서 주제를 주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경회루다. 그러면 경회루가 주제예요. 그리고 운은 격이다. 이렇게 운은 격이다. 그러면 이 격에 맞는 라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회로 물결이 파당 할 때 휘벽 이런 식으로 푸를 벽자를 쓴다든가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녹포 주고 대문신 이렇게. 그래서 요 번역은 유일하게 능양 박종선의 경도 세시사를 연구한 이 석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유일한 거죠.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번역이 좀 틀린 데도 있고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청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 초벌 번역이거든. 누구든지 처음으로 번역할 때는요, 오류가 많습니다. 이게 인명인지 지명인지 동사인지 명사인지. 근데 한번 하고 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더 번역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약간의 교만한 인간들이 이게 무슨 번역이냐, 왜 이렇게 틀렸냐고. 그건 진짜 오만한 겁니다. 네? 네.
특히 시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그림 같은데 화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선배들이 어디서 되게 싸구려를 사오셔 인사동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딱 찍어가지고 야, 술 한잔 살 때가 해. 아, 이 선배들은 이게 그냥 한문을 하면 그냥 쭉쭉 나오는 것 같아. 어떤 건요 3개월 걸려도 해석이 안 돼요. 글자 이게 몇 개가 도대체 이게 왜 썼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약간의 번역이 좀 안 맞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자, 그래서 푸른 도포 붉은 바지는 문을 마주한 신인이 울로와 종교를 새로 칠하여 새뜻하다. 사방의 화려함을 다투고 두 한문 연이 닭, 호랑이와 신선 그림 나누어 걸었구나. 자, 이렇게 돼 있고 하나씩 이제 다 이거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새화 말 그대로 새해를 맞아 축수, 그러니까 장수를 비는 걸 축수라고 하죠. 축수, 평안, 풍년 등을 빈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그림으로 주제는 선동. 이렇게 신선을 원래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꼬맹이가 성을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면 거기에 신선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선동이고, 그리고 또는 불로초를 이렇게 짓거나 천도복숭아, 그죠? 천도복숭아를 가지고 있는 모습, 또는 노자. 노자는 말 그대로 오래 사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80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태어났더니 늙었다 그래서 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로 세화로 많이,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아래 좀 품계나 관직이 좀 낮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임금은 당상관한테 주고, 품계가 낮은 애들은 주로 이제 도화서나 이런 데서 직접 수령해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쪽지 주면 가서 도화서 가면 다 하나씩 나눠주지 이렇게. 그렇지만 좋은 그림들, 특히 뭐 김홍도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들, 임금님의 어진을 그린 어진 화사의 그림은 아무나 못 봤죠. 그럼 그건 임금님이 이렇게 하사. 그러니까 세화라고 합니다. 자, 세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태종실록에 나옵니다. 태종실록에 세화축역. 그러니까 세화는 역병을 물리치는 용도로 그린 것이다.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런 거 못하게 했어요. 우리 잘난 집에 귀궁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궁궐에서 못하게 돼 있잖아요. 푸닥거리를. 그렇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하고 무당들을 몰래 들여오기도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성종은 특히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유교 국가를 기초를 닦은 사람이잖아요. 세종대왕에 이어서. 그래서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송나라나 당나라나 원나라나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의 문물을 완수한 사람은 이룰성자를 써요. 이렇게 묘호에. 그래서 성종입니다. 그래서 성종 때 못하게 하잖아. 이런 거. 이거 왜 주냐고.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궐에서 계속 했던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호랑이, 그 다음에 장군, 그 다음에 부적. 부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참요, 제사, 요상한 것을 탁 하고 사악한 것을 제거하다. 이런 식으로 부적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뭐 저도 새해가 저는 이제 입춘 때 되면 이런 걸 좋아하는 벽산에 이걸 좋아하는 누님들이 맨날 부적을 하나씩.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녹포 주고니까 당연히 상대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녹색 도포, 녹색 도포와 붉은 바지, 바지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민족을 상의 하구 민족이다. 중국은 상의 하상 민족이다. 여기 치마상자. 그리고 우리는 바지고자. 우리는 바지. 그러니까 북방의 수렵이나 유목을 하던 사람들은 바지를 입고 말을 탈 때도 바지를. 그래서 중국인들은 바지를 입는데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으니까 말을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수레를 탔습니다. 수레를. 그래서 거기는 수레 민족이고 우리는 말을 타는 민족이고, 그리고 그래서 걔들은 무릎을 꿇지 이렇게 양반다리를 못 합니다. 홀로덩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경 민족과 북방 민족과의 결혼 풍습이 이거 다 다릅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귀농, 그러니까 추석 때 집으로 귀향을 하잖아요. 그걸 농경 풍속이라는데, 아니, 중국의 수많은 연구 논문에서는 유목 수렵민족의 풍습이라 하는데 왜 자꾸만 농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도시를 떠난 사람, 지금은 노동력 때문에 도시를 떠나서 돌아가는 거지. 왜? 원래 그 귀향은, 그 풍습은 원래 북방 수렵민족들이 하는 거예요. 갔다가 명절이 되면 조상님의 묘를 찾아오는. 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단군 사화에 보면 풍백이 나오잖아요. 풍백, 우사, 운사.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농경민족이라고 그래. 농경민족은 우사가 앞에 가야 돼요. 예? 그러면 풍백이 아니라 우백이 되는, 우백. 풍백은요, 수렵민족의 핵심이에요. 바람은. 그래서 몽골족들이 이제 30년마다 크게 이동을 하잖아요. 어떤 구역을. 그러면 구역에서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목이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 정착형 이동이에요. 이동형 정착이야. 한 군데 가면 어느 한 그 구역에서 한 2, 30년 있어요. 그러다 거기서 이제 그 자기들이 기른 가축의 먹이가 다 달면 다른 부족과 협상을 해요. 자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쿠릴타이라고 하고 우리는 화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서로 약속을 해요. 내가 양을 갖다 몇 마리 줄 테니까 이쪽 목초지를 달라. 이 목초지는 우리 소한테도 필요하니까 못 준다. 그러면 3분의 1을 타면 우리가 양 1000마리를 주겠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합의가. 그러면 양동에다가 술을 마셔. 계속 합의할 때까지. 그러면 사람이 술을 마시면 꽈라가 돼가지고 에? 오케이. 그러면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명패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낙인이라고 그래요. 낙인. 모든 가축의 자기 부족의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낙인, 그걸 갖다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패를 통에다 다 던져. 그래서 완벽하게 던지면 화백이에요, 그게. 그런 풍습이 연구가 많이 됐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직도 그런 연구도 안 하고, 우리도 자꾸만 농경이라 그래. 농경은요, 우리도 농경을 하죠. 전체적으로 볼 때. 고조선에 나중에 농경을 안 하겠어? 당연히 하지만, 주 세력은 아무래도 유목 수렵한 애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대 이제 신라가 오고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되면서 점점 북쪽에 있는 수렵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농경이 주축이 된 거죠. 그러면서 가난해진 거예요. 농경을 한다는 것은 가난했던 게 무슨 뜻이냐면 교역을 통해서 부를 창출해야 되는데 농경을 하면 누구한테 줬느냐? 토지를 가진 지주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럼 뭐냐?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구조로 나오게 됐어요. 왜? 상업은 권력을 개편하는 지름길이거든. 그래서 상업이나 교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배계급이 이루어지는 그게 농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다. 녹포 이거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유라고 쓰죠. 유. 이게 뭐냐면 기우제를 지낸다는 뜻이에요. 기우제나 샘, 저수지 만든다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유라는 기본 글자 중에 비를 내린다는 뜻이 가요. 그래서 비를 내려면 누구냐? 수염이 긴 사람이 기우제를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할 숫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때를 지으면서 농경하는 데 가서 물고도 잡아주고 우물도 파주고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에 올 때까지 기우에. 아니, 기우제는 무조건 성공한다니까요. 언젠가는 비가 오니까. 올 때까지 언젠가는. 그리고 유가 성공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겠죠. 실패했으면 남을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녹포 주고 그러니까 푸른 도포와 붉은 바지를 입은 사람이 문신이니까 문을 갖다 이렇게 열면 서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열면 서로 보잖아요. 바깥으로 하면 안 보지만 안으로 이렇게 밀면 아니 우리나라 문이 다 안으로 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그 턱이 있고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해서 딱 밀면 서로 문신이 마주 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을 우리 토속신 중에 문을 마주한 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문에 이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열잖아요. 열면 이제 이렇게 서로 마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예. 이따가 그림을 보면. 눈에 신을 그리면 그 신이 이렇게 마주본다. 예, 그렇죠. 예.
예, 문을 열면. 그러니까 이 벽사라는 것은 문을 닫을 때 벽사가 아니고 문을 열을 때 벽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문을 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문 양쪽에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 문에. 그러면 그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예. 저건데요. 잠깐 끄고 하시면. 네, 이거. 아니, 받아야 됩니다. 이걸로. 예. 자, 그래서, 네, 뭐, 이것도 또 공부니까. 네. 자, 이렇게. 좀 여기, 이게 광화문인데, 광화문의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신이. 그럼 이제 아침에 이제 문을 열 거 아니에요? 자축인이, 그러니까 묘시에 문을 열 거 아니에요? 쫙 열 거잖아요? 그럼 서로 마주본다는 뜻입니다. 요 두 개가 서로. 예, 광화문의 문배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 예, 울루, 종교. 이거 다 중국에서 유래한 신들이죠? 이렇게. 오늘은, 설 색신이 뭐냐면, 이런 궁궐에 이런 데는 종이로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잠시 입춘 때 하루나 이틀 때 할 때는 종이로 붙이지만 이 시설물은 1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햇빛 받고 해서 이제 색이 바래지면 거기에다가 새로 칠해서 산뜻하다는 뜻이에요. 예, 색을 새롭게 해서 새로 그렸다. 이렇게. 자, 뭐 울루와 종교 뭐 한자는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여기 얼굴이 어두운 쪽은 울루라는 가택신이고 이쪽에는 명면 얼굴이 밝은 두 개 음양으로 그래서 두 개의 신. 근데 이거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저게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 이 문신은 얼굴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하고 얼굴이 같으면 이렇게 은근슬쩍 들어갈 수가 있어. 아저씨다 몰라 하면서 싹. 근데 생긴 게 이상한 놈은 말도 안 통해. 니쇼쉐이 이러는 거죠. 니쇼쉐이. 너 누구야? 왜 셔모? 라이나 뭐 이렇게 왜 셔모 라이나 뭐 왜 왔냐 뭐 이러면 하면서 무서워서 도망가지. 우리 토종 귀신은.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처용이나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귀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온 귀신들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대 입주뜸에 거는 게 아니라 원래 귀신은 말도 안 통하고 얼굴도 우리하고 다른 놈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문배라고도 하고 이제 세화의 여러 종류 중에 문배가 가장 유명하죠. 부적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울루와 종교라는 두 장군을 이렇게 붙인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울루와 종교가 아니라 주로 처용도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래서 당나라 때 뭐 종교, 신도, 울루. 그러면 왜 당나라 때 이러한 게 유행하게 되냐면, 그 한나라 때 도교가 일어나요. 그 태평도가 일어나. 근데 걔들은 아직까지 태평도가 주로 치병을 했어요. 병을 낫게 하는 거. 그래서 물을 탁 튕기면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얘들이 전부 다 저기 사교로 해가지고 전부 다 처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점점 뭘로 바뀌게 되면 이제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종교가 아니라 가택에 들어와서 그런 벽사나 이런 쪽으로 바뀌죠. 그러면 뭐가 탄생하기 시작하냐면 부적 같은 게 탄생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림 같은 게. 그래서 당나라 때 도교가 국교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걸 삼교라고 하죠. 유교, 불교, 도교.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런 벽사라든지 사악한 걸 제거하는 제사의 기능으로서 이런 그림들이나 막 이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능에 이제 막 아라비아 같은 사람들이 오고 이제 처용 같은 것이 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벽, 쟁위, 쌍합각.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합벽은 한문. 아까 앞에 봤던 요렇게 요거 한문. 요걸 한문이라고 그래요. 요거 한문.
자, 그래서 한문 있고 사벽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문을 탁 열면 집 있죠. 그 보이는 집 거기에 막 붙여 막 이런 거 이렇게 거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린 그림들을 막 붙여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자주 떼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사벽에서는 막 엄청나게 막 부적이나 그림들이 막 다다닥 붙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문에는 두 개의 그림이 딱 있고 이거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파란 말이 쓰죠. 그래서 이거 하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일본 천황은 폐하가 되죠. 폐하. 그러면 이제 이쪽에 조선의 대한제국의 황제는 격이 하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왕 전하가 되죠. 전하.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의 왕실은 뭐가 되냐? 하파가 되는 거, 하파. 그래서 우리나라 대원이를 하파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파보다 좀 떨어진 애가 조선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카카라고 불렀던 게 카카.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 이때 대부분 그 조선 총독에서 근무한 인간들이 맨날 들었던 게 그거예요. 카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카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그게 싫었어. 그래서 자기는 왕족인데 그래서 나는 박사라고 그러라고. 이승만은 왜 왕족이에요? 전주기가 자기가 왕족이라고 했어요. 이승만 독수이신데 왜? 아니 자기가 왕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서 저기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에도 그게 이승만이 모델이에요. 네, 황제라고 생각했어 본인이. 지는 이순장.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가 아니 저기 이승만 쳐보세요. 전주기 같은데. 전주희 씨 맞아요? 네. 전주희 씨 맞아요? 덕수희 씨는 양녕대군. 덕수희 그렇죠? 씨는 네. 이순장군. 네, 그렇죠. 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왕족이라고 생각한 건 확실해요. 이게 전주 씨라고. 그죠? 맞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총독 밑에서 충성맹세했는지 각하를 좋아하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각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60대 70대 살았던 분은 각하라 그래. 예. 요걸 알면 각하라만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광화문에 있었던 그림들 있죠? 예. 그래서 요 문을 탁 열면 사방에 막 그림들이 그려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림 속에.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동국 세시기에 보면 도화서에서는 수성도라는 것은 주로 남극 노인성을 주로 말합니다. 수성도. 근데 이것을 별로 그림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인화해서 수염이 쭉 되신 분을 탁 그리죠. 그래서 노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인성.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노인성을 기리는 사당이 어디에 있었냐? 당연히 남산에 있었죠. 남산.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노인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정. 우리나라 근대사에 일본과 우리 사이에 회담이 열렸을 때 노인정 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양보를 하게 돼. 양보가 아니라 뺏기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노인정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기는 노인들을 위해서 쉬는 공터라고. 그냥 뻥 적었어요. 거기 노인정은 바로 이 노인성을 기리던 사당인데 거기다 정자를 세워서 노인정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도화서에서는 수성도, 선녀도, 신장도를 바쳐서 관아에 바치고, 그죠? 서로 선물한다. 그 저번에 봤던 경도 잡지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었죠. 이것을 세화라고 한다. 그래서 송축, 그러니까 뭐 수명을 축하하거나 벽사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황금 갑옷을 입은 두 장관의 화상을 그려서 양쪽다 붙인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은 부어를 들고 있고 도끼, 그리고 한 사람은 부절을 들고 있다. 왜 그러냐면 부절은 저 사악한 놈을 죽여라 할 때 그 명령을 받는 거. 봐. 그럼 그 옆에서 개작들을 대령하라 해가지고 도끼로 그냥 봐. 우리 뭘로 써요? 포청천에서 그래도 품위 있게 죽일 때는 호작들을 재령하라. 근데 아주 그 양아치 같은 놈들한테는 개작들을 자령하라 해서 개작. 그때 목을 다 끊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 포청천. 그래가지고 그걸로 덕분 사람이 있어요, 하나. 보세요. 예. 조순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새정치 국민회를 만들고 이제 서울시장에 이제 정치 해야 되니까 그때 조순을 영입해서 그때 조순이 포청천이었고요, 포청천. 그래서 서울시정을
쫙 한다. 알고 봤더니 안포청천이었어. 근데 인기 좋았어요, 그때, 포청천. 왜냐면 그때 우리 전통놀이를 저쪽에서 했어요. 저기 어디야, 보라매 공원에서. 그런데 그때 조순시장이 오셨는데 그때 한 200명 아이들이 포청천이다 하는 순간 그냥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가 최고라고. 그래서 기억합니다. 포청천. 그냥 이거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종규라든지, 예? 귀신머리를 그린다. 이 귀도화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귀면화를 말합니다. 귀면화 같은 거. 예? 어디야? 예, 추녀나 이런 데는 귀면화를 그리지만 그게 없을 때는 그 기둥에다가 그런 귀신 같은 걸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 뜻입니다. 뭐 사천왕 신사도 뭐 그린다, 뭐 울지, 진숙공 뭐 이런 것들은 다 당나라 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당나라 때 당태종을 도와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신으로, 그러니까 인신이 이제 사람이 인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벽사의 기능을 갖게 되는. 자,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송민구의 춘명퇴조록을 살펴보면 도가의 주장도, 주장도라는 것은 이렇게 왕에게 뭘 바칠 때 이렇게 하던, 그럴 때 이제 그런 그림들을 주장도를 합니다. 그때 황급 갑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뭐 갈장군, 뭐 주장군, 이것은 저기 경도 잡지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화에 이런 게 있다. 자, 마지막으로 분배 나누어서 개와 호랑이, 호자의 옛 글자거든요. 범호자와 신선 그림들을 나누어 걸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금개, 금닭 이렇게. 자, 그다음에 호랑이, 신선 또는 해태, 개. 이 개라는 게 이 12지로는 수예요, 수. 수라는 게 지키다는 뜻입니다. 수루할 때. 수루. 북방에 수병 간다할 때. 이때 그래서 이거 지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개가. 그래서 지키다는 의미가 있고, 뭐 해태야 당연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신선도 마찬가지. 신선은 이제 축수죠, 축수. 그다음에 호랑이는 지킨다는 의미를 가져요. 보호한다는 의미로 호자. 네. 그리고 금계, 금도 이 금할 금자, 뭘 막는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운법이라고 해서 고대 민화는 발음이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양하고 같은 게 상자. 이런 식으로. 발음이나 한자가 같으면, 형태가 같으면 같은 뜻을 갖게 되는. 이렇게 해서 세화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나눠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수 세화가 끝나고 자해낭인데 아마 경도잡지 다음이 바로 자해낭이에요. 같이 겹칩니다. 왜냐하면 동국 세시기도 이 경도 세시사도 세시에 맞게 시를 적었고 경도잡지도 1월부터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서로 거의 맞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도 세시사는 이걸로 마치고 이제 경도 잡지는 이제 다시 유튜브에 할 때 서로 겹치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하고 경도 세시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